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이 분자의 구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 해가지고 나오죠. 자, 먼저 봅시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은 정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뭐 당연한 소리야.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있으면 어때? 불안정해질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밑에 보시면 자,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 수에 따른 전자쌍 배치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심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그치?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게 되면 가까워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몇 도? 180도만큼 떨어지게 되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180도만큼 떨어져 있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얘가 중심 원자고 그다음 뭐 주변에 어떤 다른 원자들이 붙어 있다 라고 하면은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쭉 직선 배치가 되는 거잖아. 그쵸? 직선 배치가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직선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뭐 혹은 뭐 붕소처럼, 붕소 같은 경우는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3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수소든 플루오린이든.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전자쌍이 3개가 생기겠지. 뭐 BH3 혹은 뭐 BF3 뭐 이런 경우. 자, 그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형태로 떨어지게 돼야 된다라고. 그치? 이게 제일 먼 거겠지. 조금이라도 얘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가까워지거나 하게 되면은 반발력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쵸? 자, 마찬가지. 중심원소가 여기에 있으면서, 중심원자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3개 뭐 수소든 플루오린이든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모양이야? 결국에서는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얘의 구조는 뭐라 그런다?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쵸? 자, 4개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중심 원자가 탄소다 라고 하면은 수소를 4개까지 결합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자, 그런 경우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쌍이 요렇게 최대한 반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요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퍼져야 가장 멀리 떨어지고 안정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수소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사면체 모양이 되죠. 그치? 사면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 정사면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면은 이제 풍선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풍선을 가지고 이제 이 모형을 설명을 하는 건데 풍선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중심 원소는 풍선이 없어. 중심 원자는 풍선이 없고 그 주변 원자만 풍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가 3개다라고 하면은 풍선 2개가 필요한 거고 중심 원자 하나를 빼는 거니까 원자가 4개다 이런 식으로 원자가 4개다 그러면은 중심 원자 하나 빼고 이런 3개의 풍선 모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원자가 5개면 당연히 어때? 4개의 풍선 모형이 만들어지겠구나. 근데 그 모양이 얘네들과 똑같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자쌍 종류에 따른 반발력의 크기다 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 주위에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라고 돼 있죠.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뭐래? 반발력이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반발력의 세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넓은 공간 차지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비공과 비공이 만났을 때,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만났을 때 반발력이 제일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공유가 만나면은 당연히 어때? 반발력이 가장 약하겠구나. 오케이? 뭐 공유랑 비공이 만나면은 딱 반발력이 그 중간쯤 되겠죠. 어찌됐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어찌됐든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아까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탄소가 있고 탄소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을 4개까지 형성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주변에 수소를 이렇게 4개까지 붙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때
이 수소, 탄소, 수소 이 결합각이 얼마냐?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109.5도가 됩니다.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109.5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질소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하게 되면 비공이 무조건 하나 생기게 되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이 질소는 수소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어? 3개까지 붙일 수 있을 것이야. 그쵸? 자, 근데 뭐라 그랬어?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라고. 차지하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이것도 지금 전자쌍들이잖아. 공유 전자쌍들이지?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얘네를 더 세게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비공이 밀어버리니까 얘네들이 확 하고 오그라드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 여기에 각도가 109.5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만큼? 107도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야. 오케이? 누구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결합각 해가지고 중심원자의 원자핵과 중심원자를 결합한 두 원자의 원자핵을 선으로 연결할 때 결합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미 내가 여기서 보여줬죠. 그지? 자, 이런 식의 이론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중요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자, 뭐 처음 보는 분자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이나 아니면 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모양부터 조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분자의 구조, 이원자 분자의 경우 해서 직선형이고 결합각은 180도다라고 돼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자 분자 아는 거 뭐 있어? O2, N2, H2, 뭐 HF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HF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냥. 그치? 이걸 뭐라 그래? 직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치? O2 뭐 직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N2 직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때? 180도 직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직선형 같은 경우는 평면에 탕하고 붙게 되죠. 그치? 그래서 평면구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직선형은 평면구조다라는 거. 그리고 결합각 180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의 경우 해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라고 돼 있네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2개다. 그러면 직선형이고 180이다. 그리고 분자의 모형을 따질 때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한 개의 전자쌍으로 간주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BF2 그 다음에 CO2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자, BF2 이거 한번 점자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뭐 그려져 있지만은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쌍이 2개, 아니 전자가 2개야. 그죠? 바깥쪽 전자가 2개인데 자, 얘는 F랑 플루오린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플루오린을 하나씩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플루오린의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이 최대한 반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최대한 반발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80도. 그치? 그러니 얘는 뭐다? 당연히 직선형일 수밖에 없어.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직선형이니까 평면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각도는 180도가 될 것이고. 그쵸? 자, 근데 CO2 한번 와볼게요. CO2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탄소 같은 경우는 바깥쪽 전자 몇 개? 4개지. 그치? 4개니까 결합을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냐? CO2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산소를 이걸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될 거야. 산소는 호전자가 2개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될 건데, 자, 이거는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반발을 할 때에 있어서는. 오케이? 공유전자쌍이 2개다. 이거는 맞아. 공유전자쌍이 2개는 맞는데, 이중결합을 하는 얘네들이 반발을 하면서 멀어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럼 결합이 깨지는 거니까. 그쵸? 같이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그냥 하나의 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팀과 이 팀이 서로 반발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 얘랑 가장 멀리 반발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뭐야? 180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직선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당연히 180도. 그죠? 자, 근데 잘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HCN. 뭐 FCN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HCN 결합을 하게 되면 이번에 한번 구조식으로 그려볼까요? 복습 겸.
자, 탄소 얘가 가운데로 와야 되지. 결합 시 홀전자가 많은 애를 가운데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수소랑 질소를 이쁘게 뿌려주고, 그죠? 그 다음 주변 원자에 홀전자 수만큼 중심 원자로 쏴준다. 얘는 하나니까 하나 쏴주고, 질소는 어때? 3개니까 3개 쏴주고. 이렇게 하면은 HCn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얘를 점자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점자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탄소가 있고, 얘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에 붙고, 그쵸? 그 다음 질소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네. 그쵸? HCN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 뭐 이건 원래 하나니까 이거 하나로 보고 삼중결합 이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라고. 반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치? 얘네끼리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얘도 당연히 몇 도? 180도. 직선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3개인 경우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뭐 붕소가 되겠네요. 그죠? 평면 삼각형이며 결합각은 약 120도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보니까 BCl3 나와 있습니다. 그죠? BCl3. 자, 얘 어떻게 됩니까? BCl3 붕소가 당연히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치? 얘네 홀전자가 3개니까 3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BCl3가 될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반발할 수 있는 게 뭐다? 평면 삼각형을 만드는 거다. 이때 요 각도는 당연히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뭐 BCl3 혹은 뭐 BH3, 뭐 BF3 뭐 다 똑같습니다. 결국 결합시켜 보면은 똑같이 되겠죠. Cl 대신에 뭐 H 들어가도 되고 플루오린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CH2O 해가지고 나오죠. 자, 얘도 한번 찍어 봅시다. 자, 구조식 먼저 한번 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CH2O니까 결합식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거 누구다? 탄소다. 그죠? 탄소니까 탄소 중앙 배치. 그 다음 나머지 아이들을 어때? 이쁘게 배치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홀전자 수대로 중심 원자를 향해서 쏴라. 그죠? 홀전자 수대로 쏘니까 홀전자 2개짜리니까 2개 쏘고 하나 쏘고 하나 쏘고 이렇게 하면은 뭐다? CH2O가 완성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걸 점자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공유전자쌍 둘, 여기에 공유전자쌍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같이 결합하고 있는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처럼 같이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뭐다? 하나의 세트다. 그쵸? 요 세트랑 요 세트랑 요 세트가 서로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돼? 얘랑 똑같이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겠지, 얘도. 그쵸?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될 건데 문제는 이거야. 자, 이 전자쌍이랑 이 전자쌍이랑 그치? 반발력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크게 누를 것 같잖아. 그치? 전자쌍 2개기도 하고 하니까 얘가 조금 더 세게 밀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네 둘을 조금 더 눌러주게 됩니다. 이 2개의 전자쌍이 하나씩 있는 애들을 더 눌러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 얘는 정확하게 12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각도는 조금 크게 나와. 이쪽은 뭐 한 122도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쪽은 눌렸으니까 조금 작게 나오겠죠? 그치? 뭐 한 116도 정도 나오게 됩니다. 뭐 이 각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세게 누르기 때문에 이쪽이 120보다 조금 크겠구나. 오케이? 얘는 눌리니까 얘는 뭐다? 120보다 조금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얘랑 뭐 역시 똑같은 게 수소 대신 플루오린이나 Cl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뭐 COF2, 다음에 COCl2, 뭐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평면 삼각형이고 당연히 얘도 뭐다?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삼각형이니까.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입체 구조가 되는 건데, 자, 보니까 분자식 CH4 나오고 있네요. 그죠? CH4 한번 그려볼까요? 탄소 가운데 놓고, 그 다음 수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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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겠지? 그치? 중심 원자를 향해 쏘면은 아마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 4개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발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정사면체 모양이 돼야 된다라 그랬죠. 그치?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정사면체 모양으로 배치가 돼 있네. 그치? 정사면체일 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된다? 이 각도가 109.5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이거는 뭐다? CH4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가 되겠구나. 자, 똑같이 CH4도 있고, 뭐 CF4,
CCl4 사이화탄소 얘네들 전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CH3Cl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뭐 별거 아니지. CH3Cl이다 라는 거는 그냥 뭐야, 여기 있는 수소 중에 하나가 그냥 Cl로 바뀐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수소 중에 하나가 그냥 Cl로 바뀐 건데 얘도 수소랑 Cl이잖아.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쌍이 어느 정도 끌어져 당겼냐 이런 게 조금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력도 약간 다르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CH3Cl 혹은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CH2Cl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가 됐든 간에 자, 삼연체 모양 비슷하게 삼연체로 나와. 근데 정삼연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 109.5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109.5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 이런 애들은 뭐다? 어찌됐든 삼연체인데 109.5는 아닌갑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로 가면은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네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질소나 인이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네들도 결국에서 뭐 NH3, H2O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네들도 베이스는 정사면체야. 왜? 주변 전자쌍은 어찌됐든 4개거든. 그쵸? 자, 그럼 한번 봅시다. NH3부터 이제 볼 건데 자, 질소가 지금 가운데 박혀 있고, 그죠? 질소가 가운데 박혀 있고, 여기에 수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박혀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 그랬어?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확 하고 누르니까 각도 자체는 뭐다? 109.5보다 조금 줄어든다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는 107도다. 자, 근데 똑같이 정사면체 베이스인데 얘는 왜 사면체라고 안 합니까? 자, 볼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작아. 원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아.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모양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원자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즉, 모양이 이런 사면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마냥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피라미드 마냥. 그러면 사면체랑 뭔가 조금 구분 지어져야 될 어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피라미드처럼 생겼으니까 삼각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NH3 뭐 똑같은 게 뭐가 있겠어? NF3 똑같이 나오겠죠? NCl3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쵸? 혹은 질소 밑에 누구 있어? 인 있지? 그쵸? 질소 대신 인이 들어가도 똑같은 모양 나옵니다. 어차피 비공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PH3, PCl3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H2O. 자, H2O도 역시 베이스는 사면체 베이스인데 자,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습니다. 그치? 이 비공유 전자쌍들과 전자쌍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면체처럼 반발을 하고 있어.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모양으로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준다. 그치? 얘는 모양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모양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자체가 모양인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굽었다 해가지고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비공이 2개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이 더더욱 세지겠지. 그치? 원래 비공 없을 때 109.5였는데 비공 하나 생기니까 107 됐잖아. 그치? 얘는 비공이 2개이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각도가 몇이다? 104.5까지 쪼그라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도는 104.5도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랑 똑같은 거는 뭐 있겠어? 역시 수소 대신에 플루오린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혹은 수소 대신에 그냥 플루오린 들어가고 OF2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각도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러분은 5가지의 각도를 배웠습니다. 자, 5가지의 각도 뭐다? 180도, 그 다음 120도, 그 다음 109.5도, 그 다음 107도, 그 다음 104.5도. 이렇게 5가지의 각도를 배웠고, 자, 180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었냐? 뭐 O2, N2, 뭐 HF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BEF2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O2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HCN 이런 게 있었죠. 그치? 이거 싸그리 뭐다? 직선형이다. 그쵸? 자, 그럼 직선형이 나오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자, 뭐 얘는 뭐 당연히 직선형인 거고, 어떤 중심원자, 여기선 얘가 중심원자지?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지가 두 개가 뜨고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 혹은 역시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서 양쪽으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역시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서 단일결합하나 삼중결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직선형 180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20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 120도는 일단은 뭐 BF3, BH3, BCl3 뭐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CH2O, CH2O 혹은 뭐 COF2, COCl2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 120도는 일단은 모양이 뭐였죠? 평면 삼각형이었지. 그쵸? 평면 삼각형이었고, 자, 얘는 어떤 구조?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서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치? 혹은 역시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서 이중결합 하나, 그 다음 단일결합 두 개면은 평면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그쵸? 얘는 정확히 120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소가 똑같으면은, 그치? 얘는 이쪽이 조금 더 컸었죠? 122, 뭐 116 이런 식으로, 그치? 아, 이런 두 개가 나오면 어찌됐든 평면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109.5도는 이제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CH4, CCl4, CF4, 그 다음에 뭐 CH3Cl, 뭐 CH2Cl2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얘네들은 뭐 그냥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결국에서는 뭐다? 중심원자가 있으면서 가지 4개 뻗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109.5도든 약 109.5도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모양은 뭐였죠? 정사면체 혹은 사면체. 얘부터는 입체 구조죠. 그치? 자, 그 다음 107. 자, 107은 뭐 배웠어? NH3, 그죠? 뭐 혹은 뭐 PCl3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드디어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등장을 하죠.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서 가지가 3개면은 뭐다? 얘 이름이 뭐다? 삼각뿔이라고 하죠. 그쵸? 아, 그렇구나. 그 다음 104.5도 어떤 게 있었다? H2O, OF2. 얘는 이름이 뭐였지? 구분형이라고 했었죠. 아, 구분형 같은 경우는 입체 아닙니다. 그죠? 구분형은 그냥 굽었을 뿐이야. 평면에 탕 하고 붙는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분형은 입체가 아니라 평면 구조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구분형이 나와? 중심원자가 있으면서 중심원자 있고 비공 2개에다가 가지 2개 나오면은 구분형이 나오는 거였죠. H2O나 뭐 OF2나. 그죠? 자, 이렇게 분자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결국에선 그래. 수소 대신 플로린 붙고 Cl 붙을 수 있다. 뭐 질소 대신 인 붙을 수 있다. 뭐 이걸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처음 보거나 혹은 조금 어색한 분자를 보더라도 어찌됐든 아, 얘는 맷도 무슨 모양이겠구나 라는 거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2주기 원소 A에서 Cl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자, 뭐 바깥쪽 전자수를 보면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3개짜리니까 누구야? 붕소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6개짜리니까 산소일 것이고 7개짜리니까 플로린이겠지. 2주기라고 했으니까. 뭐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 B2 분자의 경우 공유전자 쌍수는 2개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얘2 같네. 자, 얘죠. O2죠. 그죠? 자, O2 어떻게 돼 있어? 이중결합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가지 2개니까 공유전자 쌍수 2개이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C3 분자에서 AC3, BF3네요. 그죠? BF3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뭐 F 들어가겠지. 그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 그랬는데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뭐야? 바깥쪽에 나 전자 8개 갖고 싶어요 규칙이지. 그치? 그러려면 공유전자쌍 혹은 뭐 비공유전자쌍 합쳐가지고 몇 개 있어야 돼? 총 4쌍, 8개가 있어야 돼. 근데 붕소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죠. 애초에 홀전자 3개짜리이기 때문에 결합을 3개까지밖에 못하거든. 그쵸? 이거를 옥텟 축소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 옥텟 축소다라고 하면 맞는데 옥텟 규칙 만족은 아니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BC2 분자의 구조는 직선형이다 그랬네. BC2니까 이거 누구야? OF2죠. 그치? OF2 어떻게 생겼어? 비공유전자쌍 있으면서 플루오린 이게 OF2죠. 이거 뭐다? 구분형 104.5도죠. 그치? 그러니까 직선형이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년 4월 학평입니다. 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3원자 분자, 간을 구성하는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 그러고 지금 간은 보니까 X, Y 그냥 탄소, 산소 같기는 한데, 그죠? 자, 이걸로 구성된 3원자 분자다라 그랬죠? 탄소, 산소 같긴 하지만 모른다고 치고 한번 가볼게요. 자, 항상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구조식.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결합 시 홀전자가 많은 애를 중앙 배치. 그치? X는 홀전자 4개, 얘는 홀전자 2개니까 결합 시 홀전자가 X를 중앙에다가 배치하고, 그치? 얘는 전자쌍은 없죠? 전자쌍 없으니까 Y만 그냥 이쁘게 주변 배치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중심 원자를 향해서 홀전자 수만큼 쏜다. 홀전자 수만큼 쏜다. 이렇게 하면은 3원자 분자 완성이 됐네요. 그치? 자, 중심 원자의 비공이 없으면서 양쪽에 이중결합 180도 직선형이 되겠네. 그치? XY2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한번 봅시다. 자, 결합 시 홀전자가 많은 애 중앙 배치, Y 중앙 배치. 그치? 그리고 3원자 분자니까 Z를 요렇게 배치해주고 Y의 비공유 전자쌍도 요렇게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고 홀전자 수 하나니까 하나씩 쏘면 되겠네요. 팡팡. 그치? 자, 그러면 비공 둘에다가 공유 둘이니까 무슨 형? 구분형 몇 도? 104.5도. 그쵸? H2나 OF2 생각하면 되겠네. 얘는 CO2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한 분자를 구성하는 Y 원자의 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가는 Y 2개고 얘는 하나네요. 그죠? 많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2개이다. 나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내가 Z는 안 그렸죠. 그치? 자, 비공유 전자쌍 여기 2개가 있지만은 얘네들도 있어요. 그쵸? 총 몇 개겠어 그러면은 8개가 되겠지? 그치? 2개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작다. 가는 180이에요. 작을 리가 없어요. 그죠?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될 건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자, 나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그랬잖아. 그치? 이러면은 분자 전체의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중심원자 비공유 전자쌍을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심원자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전체 분자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봤는지 꼭 확인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7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자,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자, H2O 이렇게 되겠네. 그치? CH4 탄소 중앙 배치하고 수소 이렇게 되겠네. BF3 어떻게 하면 돼? 붕소 중앙 배치한 다음에 F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결합각 물어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결합각 얘는 104.5 그 다음 얘는 109.5 얘는 평면 120이겠죠? 그죠? 얘네 둘은 평면이고 얘는 입체 구조네요. 자, 어찌됐든 분자의 결합각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 1등은 지금 누구야? 120도인 BF3가 될 거고, 그치? 2등은 109.5도, 그 다음 3등은 104.5도,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